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잔뜩 흐립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곳곳에 돌풍까지 동반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왔다가 요즘 몇 주째 주말에 비가 왔던 것 같고요. 사날에 한 번씩은 이런 비가 내리네요. 올여름 또 굉장한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올 여름 날씨 이야기해보고요. 오늘 날이 이래서 몸이 좀 찌뿌둥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3분 요가 리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드립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5월 초부터 다가온 초여름 더위에 지난 몇 주간 또 주말마다 비가 내렸죠. 요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날에 한 번씩은 이런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걸까? 또 특히 올 여름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 찾아온다는 뉴스에 벌써부터 걱정도 됩니다. 자, 오늘은 올여름 날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셨는데요. 기상청 기후예측과 서태권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요즘 부쩍 비가 자주 오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 비가 많이 온 편입니까? 예, 강수 일수를 볼 때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편인데요. 예, 예. 전체 강수량으로 보면은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압계의 흐름이 원활하다 보니까 예. 며칠에 한 번씩 좋은 날씨와 비가 온 날씨가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예, 당분간은 여름철 전반까지는 이렇게 이제 기압계의 흐름이 좀 원활하면서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골들이 통과하면서 비가 오는 날들이 조금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구 네네.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벌써부터 더운가요? 예, 지금 저 시기 되면 이제 태양 고도각이 아무래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 예. 낮 동안 날씨가 좋으면은 기온이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예. 지난번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기온이 낮은 기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달 되면서 이제 기온이 이제 중간에 이제 낮음과 높음이 반복되긴 했는데, 예. 특히 이제 5월 말부터 6월 이제 상旬사이에 그 북태평양 고기압도 일시적으로 조금 확장하는 경향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제 따뜻한 기류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 동안에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태양 빛이 이제 강함에 따라서 낮 동안 이제 그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여름에도 역대급 폭염이 오는 거냐 이런 걱정입니다. 실제로 올해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예, 평년이라 그러면 이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30년 평균값을 말하는데요. 예, 예. 올여름에도 이제 그 기온이 평년보다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달, 7월달이 그렇게 덥지가 않았거든요. 예. 않았는데 8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늦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약 0.5도에서 1도 정도 작년보다도 좀 더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네. 재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그 티벳 고기압하고 예. 티벳 고기압이 이제 고온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했었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남쪽에서 고온 다습한 따뜻하고 이제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상공에 동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를 했었습니다. 예. 그 재작년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더위가 더위지만은 더위가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전반부에 티베트 쪽에 이제 눈이 상당히 많이 덮여 있기 때문에 티베트 고기압이 발달이 조금 평년보다는 늦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름철 전반부에는 주로 이제 고온 건조한 근데 낮 동안 이제 이 사이에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예. 밤에는 이제 좀 시원한 그런 날씨가 되겠고요. 예. 여름철 후반으로 가면 이제 티베트 고기압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티베트 고기압도 발달하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예. 7월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해보다는 0.5에서 1도 정도 좀 더 더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올해도 잠 못 드는 열대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열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밤 사이에 이제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 이제 기온이 고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신체적인 리듬이라든지 자야 할 시기에 체온이 높기 때문에 예. 깊은 잠을 또 잘 수 없기 때문에 그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5도 이상 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시기가 보면은 보통 이제 장마가 끝나고 예. 북태평양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앞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습하고 고온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도 이제 기온이 높지만은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 현상을 주로 가져옵니다. 예. 그 열대야 일수를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5일 정도 됐었거든요. 예. 재작년 같은 경우는 17.7일 정도 됐었는데 올해 열대야 일수는 약 12에서 17일 정도로 작년보다는 좀 한 일주일 정도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는 열대야 일수가 많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엄청 더운 여름 날씨를 폭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희도 방송하면서 폭염특보 많이 전해드리는데 폭염에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33도 이상이 이제 이틀 이상 지속되면은 폭염 중위보라 그러고요. 예. 35도 이상이 이틀 이제 유지되면은 폭염 경보라 그랬는데 예. 올해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습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이제 그 체감 온도가 틀려지거든요.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를 같이 반영해가지고 체감형 그 폭염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온도는 33도, 35도가 똑같지만은 예. 체감 온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건조할 때와 습할 때를 비교해 보면은 습할 때가 훨씬 이제 무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제 예. 우리가 이제 그 여름철에 이제 더우면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예. 땀을 흘리게 되면은 이제 땀이 이제 그 증발하면서 체온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습도가 아무리 그래도 높으면은 땀이 잘 증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 보면 이제 신체의 온도도 쉽게 이제 식히지지 않기 때문에 습도가 높으면서 기온이 높은 게 훨씬 더 건강에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또 특히 올해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겠군요. 예,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은 조금 예. 더 그렇겠죠. 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더워도 매년 7, 8월 정도가 사실 가장 뜨거운 때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올해도 더운 시기는 비슷하겠죠? 예. 가장 1년 중 이제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예. 지난주보다도 7월 말부터 이제 8월 중순이 되겠고요. 이 시기가 이제 앞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시기 때문에 예.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부터 폭염특보의 체감 온도가 반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네. 더 자주 특보가 좀 발효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습도가 반영되다 보니까요. 예. 습도가 이제 그 높게 나타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해안에서 좀 가까운 지역. 예, 예. 그 바다 바로 옆에 같은 경우는 뭐 해풍 때문에 기온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겠지만 해풍의 영향을 받는 내륙 같은 경우는 습도가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예.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폭염 특보 일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내륙 쪽으로 이제 건조한 지역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제 폭염 일수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고요. 예. 올여름 이 폭염특보가 재작년에 그 폭염과 비교할 때 날짜 기준으로 얼마나 더 좀 많을까요? 예, 올해 폭염 일수는 약 20일에서 2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13.3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8년도에 보면은 폭염이 그 중간에 끊김 속으로 한 3주 정도 이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폭염 일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1.4일까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폭염 일수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많고요. 2018년 수준보다는 좀 덜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20일에서 25일 정도 폭염이 발생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예. 앞서 비 소식 전해드렸는데 올여름 비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6월 달에도 이제 기압골 영향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이제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6월 말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이제 장마가 좀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예. 6월 말부터 이제 7월 중순까지는 이제 장마의 영향으로 그 강수량이 좀 늘어나는 시기고요. 예. 그다음 7월 하순 되면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근에 들긴 하지만은 이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정이기 때문에 곳곳이 이제 소나기가 주로 이제 지배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이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전반적으로 이제 강수량은 평년보다 조금 적을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은 최근 와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지역적으로 강수가 좀 집중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1년 중에 이제 반 정도가 여름철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내립니다. 예. 내리는 특성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뭐 골고루 내리는 강수량보다는 지역적으로 내리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항상 집중 호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자, 예전에는 음력 6월이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보면 윤달이 껴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7월 말쯤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옛날에 이제 음력 6월이 시작되면 이제 시작된다 한 거는 아마 이제 그 양력과 비교해 보면은 6월 하순경이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이 이제 하나 그 윤달이 더 들어 있다 보니까 한 달 밀린다고 해서 뭐 한 달 뒤로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24절기 있지 않습니까? 뭐 입하하는 24절기도 음력이 아니고 양력을 따르고 있고요. 예. 그 우리나라 뭐 기상 같은 경우도 양력 기준으로 좀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마를 일반적으로 본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6월 19일에서 20일 정도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특성이 있고요. 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23일 그리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그보다 이제 하루나 이틀 늦은 6월 24일에서 25일경에 일반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장마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뭐 사날 간격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이런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러다가 결국 장마가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기압계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이제 고온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는 반면에 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또 이제 비가 이제 통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낙성 강수에 의한 강수량은 전체 이제 토탈 양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지역적으로는 좀 많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집중 호우라든지 이런 게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맑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나는 날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여름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근에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그 소낙성 강수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산악 지역 그 가까운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풍상 측에서는 언제든지 그 소낙성 구름대가 발달해서 그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태풍. 지난해에는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올여름 태풍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이제 여름철 후반부터 이제 가을까지 태풍이 많았었죠. 그죠? 총 이제 한 7개, 가을 태풍까지 합치면 7개 영향을 미쳤고 여름철만 본다면 이제 4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이제 열대 태평양 쪽에 이제 해수 온도가 바다 온도가 평년보다 작년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태풍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계절적으로 볼 적에 이제 여름철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근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위치하게 되면서 태풍은 이제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 이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 전반에는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남부나 이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이제 후반부터 이제 가을로 되면은 그 시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근에 있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점차 이제 수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가장자리 부분이
우리나라 쪽에 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올 이제 여름철 후반에서 가을에도 우리나라 쪽에 태풍의 영향 가능성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바다 상태로 볼 때에 올해 이제 그 엘니뇨 라니냐 볼 때에 중립 상태로 여름철에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태풍의 발생 개수도 여름철 동안 보면은 평년과 비슷하게 한 9개에서 12개 정도 발생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도 한 2-3개 정도 직간접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력한 태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올해 태풍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태풍은 먼저 주위에 이제 그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온다 그랬는데요. 예. 대륙 고기압은 언제든지 이제 그 수축했다가 확장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기후 패턴을 볼 때에 여름철 후반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에 예. 우리나라 쪽에 좀 올 가능성이 좀 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월별로 보면은 예. 8월달과 9월달 태풍이 1년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죠. 8월과 9월. 예. 알겠습니다. 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 기후예측과 서태건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예. 벌써부터 뭐 기다렸다고. 예. 저도 기다렸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예. 오늘은 비가 오지만 음. 주말만 해도 벌써 서울 경기 30도를 웃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날씨 정보까지 체크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점 옷소매가 짧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형진 씨. 예, 왜요?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팔뚝살 어떡할 거예요? 예. 네, 이 팔뚝살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름철 더위 대비 팔뚝살 제거 효과적인 동작 준비했는데요. 지금 뭐 리시쌤의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네. 귀가 좀 번쩍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요 팔뚝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실제로 어디 산 같은 데 가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안녕도 아니고. 예. 네. 그런데 특히 여기 팔뚝의 안쪽에 이 물렁살들. 그러니까요. 특히 안 빠집니다. 예.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 볼 건데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예. 두 손을 하늘 위쪽으로 쭉 뻗어 올려 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양팔 귀 옆으로 딱 붙여 볼게요. 예. 네, 붙이셨나요? 예. 그 상태에서 두 손 합장. 네, 합장한 손을 머리 뒤로 넘기면서 예. 팔뚝을 90도 가까이 구부리셨다가 예. 가능하시면 더 구부리시면서 합장한 손을 어깨에 터치할 수 있도록. 네, 이때 주의할 거 팔꿈치 사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예. 네, 팔과 팔 사이에 내 얼굴이 끼어 있다는 느낌으로 꽉 붙이시고 예. 다시 하늘 쪽으로 쭉 올립니다. 팔뚝 안쪽에 자극이 느껴지시나요? 예, 막 땡깁니다. 네,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가를 1회로 네. 총 10회 반복하시면 돼요. 10번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팔 안쪽 부분이 여기가 확 땡기는데 동작할 때마다 좀 아프거든요. 맞아요. 이 예. 팔뚝 안쪽에 물렁살을 빼는 동작 오늘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이 부분은 효과적인 자극이 갈 거고요. 예.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00ml 생수병 있죠? 예. 이 생수병을 들고 예. 무게를 좀 가중시켜서 음. 이렇게 든 상태에서 예. 90도 구부리셨다가 다시 하늘 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90도 구부리셨다가 예. 하늘 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예, 올여름 더워져서 또 네. 이렇게 뭔가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전에 이런 동작을 하면 좀 팔뚝살이 빠지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1분에 1인치 빠지는 동작이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1분에 1인치 빠지는 동작이니까요. 예. 더워지기 전에 어서 이 동작 틈틈이 하셔서 여름철 더위 대비 확실히 하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많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일단은 진호님께서는 남았을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셨네요. 네, 남았을 때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평온이 가기를 기원한다. 또 이제 요가 하기 전에 간단한 이제 인사로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요가가 끝난 뒤에 오늘 하루 수고하셨다, 고생 많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MSSK님께서는 따라하는데 혈압이 오르겠다고. HYY님께서는 팔뚝살 저도 많은데 동작이 따라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따라하기 쉬운 동작이니까요. 3분 투자로 또 팔뚝살 빼시길 바랍니다. 자,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팔뚝살로 고민하시는 분들 실제로 제 주위에도 많은데요. 요가 동작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요가할 때 인파가 많이 몰리네요. 댓글창도 그렇고요. 자, 2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별별 상담인데요. 트로트의 여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서민 교수와 함께 트로트 열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생활 속 별별 이야기 나눠보는 별별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트로트 개미 지옥, 트로트 치트키, 트로트 코인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트로트 열풍과 함께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오늘의 별별 상담,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가 애창하는 트로트 곡은 무엇인지, 나는 요즘 빠진 트로트 가수가 있다 하시는 분, 트로트는 이래서 좋은 것이요 하시는 분, 아니면 반대로 나는 트로트가 싫다, 요즘 방송에서 너무 트로트만 나와서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들 모셔보죠.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자칭 트로트 사랑러 서민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생친구의 금잔디 서민입니다. 매주 여러 가지 또 자칭,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로트 여신, 여왕, 비타민, 고속도로의 여왕, 가수 금잔디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잔디단지 금잔디, 우유빛깔 금잔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5월에 만나고 한 1년 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국이 또 별로 안 좋은지라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항상 건강 관리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손 씻기 열심히 하면서 사실 많은 팬분들을 직접 찾아뵐 수 없다는 그 아픔이 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거를 또 휴가, 그래 나한테 여유로운 시간이다라고 휴가 삼아 생각을 좀 하자 즐기고 있습니다. 이 별명이 행사의 여왕이잖아요. 행사가 많이 줄었겠습니다. 많이 줄었죠. 네,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서민 교수님께서는 KBO 개막도 할 때 출연하셨고 지난번에는 애완견 특집에도 또 출연하셨고 오늘은 트로트에도 출연하셨는데 트로트에 관심이 실제로 많으십니까? 그럼요. 제가 트로트 40년 인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감격시대라는 이 거리가 부른다 이거를 들으면서 자랐고 지금도 열심히 트로트 듣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티스님께서는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잔디 공주님 아니십니까? 공주님 승희 인사드리옵니다 하셨고요. 진호님께서는 서민 교수님 벌써 웃기다고. 진짜. 등장만으로도 요즘 웃기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저 앞에 금잔디님 계시니까 이제 금잔디 노님 노래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기 때문에 윤설아 눌러주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근데 한 구절 정도만. 그게 이제 초인종 누르는 거 눌러주세요 이런 노래인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트로트 팬인 게 윤설아 씨 얼굴을 몰랐어요 저는. 걸그룹 출신인 건 몰랐는데 그렇다고요. 미모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좋아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노래 중에 최고는 아무래도 금잔디 씨의 사랑타. 웬일이야. 어머 세월이 꿈 같구나 우리님과. 웬일이야.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좋아해서. 전 지금까지 오라버니라는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뭐 실제로 오라버니를 한 소절 불러주세요 했더니 오라버니 뭐 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사랑탑이라는 또 노래를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노래를 보통 처음 들어서 좋아지는 노래가 없는데 사랑탑은 진짜 한번 들을 때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탑을 아시는 거죠, 교수님? 지금 좀 어쩔싸 대화를 이어가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쩔싸요. 이런 거는 한 3번쯤 들어야 알겠는데 사랑탑은 바로 처음부터 좋더라고요. 진짜. 사랑탑 노래 알긴 아시는 거죠? 그럼요.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교수님.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트로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7675번님께서는 트로트는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서민의 노래죠. 오늘 정말 굿 캐스팅입니다 하셨네요. 자,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의 고등학생 아들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칠순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요즘 거실이고 집안 곳곳에서 낮이고 밤이고 울려 퍼지는 트롯 때문에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78, 어머님이 75이에요. 두 분 모두 은퇴하시고 집에서 소일하시고 직장 다니는 딸 대신해서 집안일도 도맡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전부터 가요 무대에 엄청 팬이시긴 했어요. 근데 요즘 미스터 트롯인지 그 프로그램 이후론 완전히 열혈 팬이 됐습니다. 송가인부터 이명웅까지 낮에야 그렇다 쳐도 밤에도 유튜브로 보고 또 보고 아주 스마트폰을 끼고 사십니다. 이어폰을 좀 끼고 들으시라고 해도 답답하다며 쩌렁쩌렁 크게 틀어놓으세요. 사실 저도 나이가 있고 트로트 이해 못할 연세는 아니지만 두 분의 트롯 사랑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더욱이 아들이 고3인데요. 밤에 가요 무대 조용히 보시며 눈물 짓던 두 분 제가 참 애틋하게 공감했는데 미스인지 미스터 트롯인지 그놈의 트롯 이건 좀 심하다 싶습니다. 제가 트롯 열풍의 아웃사이더라서 일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트로트 가락에 좀 푹 빠져 있거든요. 트로트를 아끼는 두 분. 트로트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다릅니까? 먼저 서민 교수님. 그럼요. 트로트 예전에는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사실 저희 젊을 때만 해도 트로트는 이제 외색가요다라고 배척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부르고 일단 그리고 가사 내용 자체가 체념조예요. 체념조. 그냥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보면 남자 떠나가면 여자는 그냥 앉아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게 시대 정신이 안 맞는다 그래서 배척당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트로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를 평소에 듣다가 좋아하는 가수 물어보면 이문세라고 답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장윤정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놓고 좋아하기 시작했죠. 20년 동안 열심히 들었어요. 사실 장윤정 씨가 좀 트로트계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되겠죠. 연령층이 좀 젊어지면 저희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트로트. 너무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좀. 금잔디 씨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잖아요. 무대를 서거나 거리를 이렇게 다녀보거나 하면 이 가수 생활을 제가 20년을 해왔는데 트롯이라는 음악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디나 이제 무대를 올라가면 이미 트롯 음악이 주가 돼버리고 아이돌 음악이 번외의 음악이 돼버리니까 와 트롯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연령층이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가면 정말 이명웅 씨랑 우리 송가인 씨의 덕인지 몰라도 다 우와 트롯 가수 누구다라는 거를 싹 인지하시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부터. 그래서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 보면 이 트롯이라는 음악이 좀 열풍을 일으키고 대세는 대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송가인 씨와 임영웅 씨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금잔디 씨가 계셨죠. 저는 이제 조용히 수면 위에 자꾸 나오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눈만 쫙 뜨고 있으게 열심히 헤엄치는 그런 광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겸손이 지나치십니다. 미스트롯 전에는 금잔디였죠. 그럼요. 원탑이었습니다. 지금 미스트롯 나왔다 해서 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겸손하신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사실 트로트 열풍에 유산슬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분위기를 또 확 바꿔놓으셨죠. 혹시 뭐 노래 아십니까? 유산슬 노래? 유산슬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유산슬 씨는요 이 트로트 열풍에 묻어가는 거지 그분이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트로트 공신은 금잔디 이미지 유산슬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전에 가장 좋아하는 그 트로트 가수는 다른 분을 사실 미모가 대화가 또 산으로 가는군요.
이 말 좀 하고 싶은데 예, 예, 트로트가 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 그 전까지 댄스 가요는 그 원래 노래 따라 부르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그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걸로 이제 그 관객을 아웃사이더로 전락시켰는데 트로트 행사장 가잖아요. 다 따라 불러요. 트로트. 그럼요. 구글에서 들을 때도 저도 따라 부르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정말 모두 위아더 월드가 되는 게 정말 트로트입니다. 요즘 트로트 정말 대단한 인기입니다. 지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민 교수님 지난번에 뭐 박문성 위원님이랑 할 때도 그렇고 수의사 윤세님이랑 할 때 또 그랬고 그때는 서민 교수님에 대한 문자가 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전혀 오지 않고요. 금잔디 씨에게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090번님께서는 금잔디 여신님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열창하셨던 거 여전히 인상적이에요 하셨고요. 5369번님 금잔디 공주님 최고입니다. 시침이 좀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곡 네. 시침이라는 곡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트롯 열풍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제 나이 때에 이렇게 정통으로 가도 될까 하면서 조심스러웠는데 사실 우리 그 요즘 젊은 후배분들이 정통 트롯에 대해서도 굉장한 어떤 벽을 무너뜨려줬어요. 그럼요. 그래서 나온 신곡이 당당하게 그냥 한번 불러보자 해서 시침이라는 정통 트롯 곡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들려드릴 기회가 없어서 좀 그냥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한 소절을 불러야 되나요, 여기서?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아침이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따가 틀어드리면 어떨까? 저희가 그러면 끝곡으로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뭐 4개월간 금잔디님 못 봐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하셨고 8736번님은 금잔디님은 도대체 의상이 몇 벌이나 되시나요? 곡이 바뀔 때마다 의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하셨네요. 네, 저는 그 아이돌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왜 젊은 층의 댄스 음악을 보면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 위주로 무대를 꾸려 나가세요. 근데 트롯 음악이라는 거는 정말 그 정서적으로 보면 그냥 애환을 가사로 드러내는 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상에서만큼 변화를 주지 않으면 무대에서 어떤 굉장히 식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표정 변화하고 의상 변화는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의상이 몇 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20년 동안 얼마나 갈아입었겠어요? 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고요. 제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금잔디님은 어떻게 노래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단하다 뭐 이런 댓글도 봤고요. 이것도 봤습니다. 47세 남자인데 왕팬입니다.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정말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가수가 또 금잔디 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민 교수님께도 문자가 하나 왔는데 드디어 KY님께서 유산슬은 좀 건들지 말아달라고.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유산슬 나빠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방을 휩쓴 트로트 가락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잔디 씨? 아주 단순한 거죠. 가사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네가 어르신들이 그냥 노상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들을 멜로디 위에 얹어놓은. 그러니까 저는 희노애락을 딱 4글자를 그냥 3분 동안에 담아냈다. 그대로 담아낸 그냥 곡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표현하면 내가 슬플 때는 슬픈 뭐 오라버니란 노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애교에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제가 하던 그런 습관대로 애교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윈고 오라버니 이런 거는 교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 때문에 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노래, 그러니까 트로트란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에 나의 표현을 과하게 얹을 수 있는 쿨하게 얹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전에 저희 젊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여자 후배들이 선배한테 오빠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오빠가 아빠 된다 그래가지고 형이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그 오라버니, 그러니까 이 금잔디님이 오라버니 어깨에 얼굴 묻고 이대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딱 하면은 그냥 막 힘이 막 나서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위로를 되게 관절히 원하고 있는데 오라버니 그래서 히트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교수님 틀리시구나. 다르다. 트로트 40년 전문가. 오늘 좀 그동안 모신 것 중에 가장 전문가다운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에 대한 대우나 인식이 사실 지금과 많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뭐 7, 8
90년대만 해도 영미 팝송이나 또 가요에서도 포크송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 가수와 달리 요새는 트로트 가수들이 되게 젊고 미모가 뛰어난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트로트 자체도 좀 변한 게 되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댄스가 접목돼서 되게 빨라져서 그래서 이게 댄스인가 트로트인가 헷갈리는 것도 사실 사랑의 배터리 같은 것도 조금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의 이름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젊은 층이 아주 따라 부르기에 거부감이 없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덕수궁 돌담기 6글자 말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착착 감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트로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트로트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우리 세대들의 가수가 등장하면서 트로트도 말씀하신 것처럼 템포도 좀 빨라지고. 네, 참 신기한 게 우리끼리 트로트가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1세대 분들이 뭐 이미자 선생님이나 백년 선생님 뭐 오래된 분들부터 쭉 그냥 정통 트로트로 4박자로 쿵짝쿵짝으로 이어오다가 사실은 장윤정 씨 때부터 세미트롯이라는 음악이 나오면서 굉장히 트로트 음악이 달라졌죠. 그리고 홍진영 씨 이어서 박현빈 씨까지 해서 굉장히 좀 빠른 템포의 리듬으로 트로트가 이렇게 신나는 게 트로트야라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쿵짝쿵짝한 리듬이 아니야라고 혼돈이 올 수 있을 만큼 변화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우리 후배들이 정말 많은 훌륭한 후배들이 나와주시면서 사실 이 빠른 템포의 트롯 음악보다는 정통 트롯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조금 질문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계를 휩쓸고 있는데, 좀 겁나지 않으십니까? 전혀 겁나지 않는 건 뭐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색깔이 있는 거고 그럼요. 많은 대중분들이 제 음악을만을 들으실 수는 없어요. 다양한 가수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음악도 어떤 가수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훌륭한 후배분들이 나와서 시장을 넓혀줬을 때 저 역시 선배로서 뭔가 굉장히 경각심도 일으키면서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정말 곱게 굉장한 신중을 가하게 돼요.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저한테 굉장히 엄한 어떤 교훈을 가르침을 주는 그런 후배들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저 목소리 가지고 겁먹을 수는 없습니다. 저 목소리 친의 목소리거든요. 그렇다고요. 아니, 댓글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축하해줄 그런 또 시간이 됐습니다. 금잔디 씨가 올해 데뷔 20주년이라고 하시네요. 박수 한번. 20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정말 이런 또 트로트의 황금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데 그동안 현장에서 느껴온 트로트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와닿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우선은 사실은 트로트 음악들이 오프닝이나 중간에 분위기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의 무대로 올라가기가 일쑤였어요. 지금은 트로트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을 해야 관객들이 그 자리에 열광하고 네, 사실 마지막 무대에 어느 가수가 올라가서 어떤 무대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 관객들이 쫙 관광지에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이미 대세 아닌 대세예요. 마지막 무대를 트로트 음악이 올라가지 않으면 흥도 안 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저도 그런 마지막 무대에 더 설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죠. 5369번님께서는 금잔디님의 노래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자신 PR 좀 해주세요 또 하셨네요. 저의 노래 포인트라.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곡마다 굉장히 저는 다른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나름 오라버니로 이제 금잔디가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저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금잔디 그러면 노래할 때 뭐 윙크 교수님 이런 느낌. 저기 교수님 못 바라보시게끔 막 얼굴이 빨개지시게끔. 교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채가 나네. 뭐 이런 게 저의 노래 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데뷔 20년 되셨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역사를 또 후배들과 함께 써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로트 팬인 교수님이 또 느낀 변화도 궁금한데 이런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댄스 가수가 TV를 다 지배했었는데 혹시 아까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트로트만 맨날 나와서 힘들다 그러셨는데 그동안 그럼 댄스 가수가 지배할 때는 얼마나 우리 중장년층이 힘들었겠느냐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당부까지.
HYY님께서는 요즘 트로트 때문에 그 가사가 애절함을 좀 알게 됐다고 트로트 때문에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하셨고요. 서민 교수님 팬도 좀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MSSK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감초 서민 교수님 팬입니다. 또 이렇게 메인입니다. 감초가 아니고 메인이다. 감초라뇨.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 팬들 못 만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좀 달래고 계신가요? 어떻게 팬들과 좀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나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안부를 전해드리고 있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공연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 역시도 힘드시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혹시나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 팬들의 이 열화 같은 응원이 없어서 우리 공주님이라고 저를 칭해 주시는데 예. 우리 금잔디 공주님이 혹시나 어디가 아프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주신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팬 여러분, 금잔디 나름 열심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손 씻기 아시죠? 건강 챙기기 아시죠? 예, 곧 만날 날이 금방 올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공주님 못 봐서 힘들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뭐 유튜브나 이런 건 하진 않으시고요?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예.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여지 정말 카메라를 계속 제가 들고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보류 중인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언제 유튜브? 시작할지는 제가 예. 모르지만 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뭐 또 다른 유튜브 너무 어려워요. 아니, 저기 제일 싹을 다 얘기해야 돼요. 저 유튜브는요 뜨지 못한 사람들이 뜰라는 발판을 하는 거고요. 예. 금잔디님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 시작하시면 또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흔들려.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좀 촬영하기 어렵다고 하셔도 네. 셀카는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진을 안 좋아해요. 예. 예, 뭐 멋있는 사진 찍고 뭐 인생샷 하나 남기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늘 어떤 무대를 가듯이 팬분들이 예. 그런 인생샷은 찍어주세요, 무대에서. 굳이 노래하는 멋있는 모습만 인습되는 거지 저희 예쁜 막 이런 각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이제 우리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 간간히 제가 셀카 정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SNS에. 예. 알겠습니다. 네. 7675번님께서는 트롯은 오래전부터 뜨거웠어요. 88올림픽 축하 공연 때 조용필 모나리자보다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이 더 뒤집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하셨네요. 맞아요. 자, 지금 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혹시 뭐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 서민 교수님 전문가로 모셨는데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트로트를 좀 어려워하시는 그 젊은 층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사이트 갔더니 젊은 층에서도 트로트 도배된다고 합니다. 싫어하는데, 예. 일단 트로트를 한 3번만 들어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좀 달라집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트로트를 좋아한 게 아니라 듣다 보니 자꾸 흥얼거리게 되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대사가 된 거 수능하십시오. 우리 금잔디 씨도 트로트 팬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말 적시적기라는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중장년층 분들의 가려웠던 한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음악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말 볼 프로그램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많지 않았었는데 우리 아까 뭐 그런 고민을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인싸가 되세요. 트롯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요. 결국 들어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음악은 트롯이라는 거를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트롯 음악을 해주시는 모든 가수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음악을 들어주시는 중장년층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잔디 씨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또 부탁드리고요. 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준비한 또 선물이 있다고. 네, 노래가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직접 들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네. 음악을 띄워드리겠지만 시침이라는 신곡입니다. 아하, 좋다. 예, 뭐 정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시침이 뚝 떼고 가는 게 세월입니다.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건강 챙기시고 또 다음에 만나요. 예. 자, 금잔디 씨의 시침이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나야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와 트로트 가수 금잔디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인 것을 피는 꽃도